그럼 언제 지금 어느 시점쯤에 주식을 다시 사야 되는 거예요? 금융위기 때 IMF 때처럼 크라이시스 국면으로 가면은 정말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감에 휩싸이는데 순환의 법칙에 근거해서 세상을 보고 경제를 보면 극도의 공포감에서 비교적 좀 자유로울 수 있고 사실은 그 투자 대상의 가치, 가격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죠. 안녕하세요. 김작가TV 내신 물어드립니다 코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재테크 투자편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눈 10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영광인데요. 혹시 여러분 팟캐스트 경제의 신과 함께나 유튜브 3프로TV를 아시나요? 거기서 진행을 맡고 있는 저 김프로입니다. 이 질문을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위기가 왔잖아요. 예. 그 코로나 같은 위기가 이게 우리의 뭔가 생명에 대한 위기로도 왔지만 사실 지금 시가총액도 굉장히 많이 무너졌잖아요. 주식이. 예. 이런 상황에서 제 친구가 너무 아침에 재밌는 카톡 보내준 게 예. 이런 사례 지금 제 주변에서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자기가 가지고 있던 IT 관련 종목들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서워서 공포감에 팔았대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관련 주들이 뜨잖아요. 이제 이미 뜨고 있지만 더 뜰 것 같아 산 거예요. 근데 그것도 또 추락한 거죠. 네. 그러면서 그것도 급하게 팔고 했는데 자기가 갑자기 이제 자산이 굉장히 무너졌다고 하더라고요. 스윙 당하셨네, 스윙. 그런 거 네. 스윙 당한다고. 네. 이런 상황 좀 어떻게 글쎄 이제 사실 우리가 이 전염병이라든지 네. 이런 바이러스에 관련해서 우리가 쉽게 예단할 수는 없죠. 그렇죠. 뭐 의사들도 하기 힘든 거고 네. 또 방역이나 뭐 이런 쪽에 전문가들도 하기 힘든 건데 금융시장의 관찰자에 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어떻게 될 거라는 전제를 가지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일이 처음 있었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아니죠. 사실 메르스 때도 네. 사스 때도 네. 이것보다 혹은 이것보다도 더 이것만큼 더 굉장히 불안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미 그런 위기는 다 지나갔죠. 다 잊어버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전염병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른바 크라이시스 위기라는 것도 보면요. 네. 그때는 그 위기가 영원히 계속돼서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 혹은 전 세계를 거의 멸망시킬 것 같다는 그런 공포감. 네. 2008년, 2009년 금융위기도 그랬고요. 네. 아마 김 작가님이나 김 작가님 세대 그 후배들은 아주 리얼하게 경험은 못 하셨을 것 같은데 네. 97년, 98년도에 IMF 같은 네. 것도 그랬고요. 근데 그때마다 사실은 이 크라이시스의 기간은 끝나지 않을 거라는 정말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감에 휩싸이는데 네.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은 다시 평온해지죠. 그렇죠. 네. 그것이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류가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복원력이라고 보거든요. 경제도 그렇게 운영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경제를 보는 두 가지 그 시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원력을 기반으로 한 평균에 회귀하는 법칙입니다. 주가가 오르는 날이 있다. 그러면 네. 빠지는 날이 있고요. 우리가 세상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화무 11호이라고 하죠. 네. 어떤 붉은 꽃도 10일 이상 붉게 흐드러지게 피는 꽃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또 소년등과 또 젊어서 너무 부자가 되는 것, 네. 출세하는 것, 이거 다 위험하다는. 그게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교훈처럼 받아들이는 건데 그게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고요. 사람 사는 모습인데 경제도 마찬가지죠. 경제도 순환합니다. 그렇죠. 경제에 확장 국면이 있는가 하면 수축 국면이 있고요. 확장 국면 내에서도 과열 국면이 있는가 하면 수축 국면에 침체 국면이 있잖아요. 그게 항상 순환하는데 반대의 시각은 뭐죠? 주식으로 예를 들면 한 달 전에도 빠졌고 일주일 전에도 빠졌고 어제도 빠졌고 오늘도 빠졌으니까 앞으로 일주일 뒤, 한 달 뒤 영원히 이 주식은 빠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공포 분위기잖아요. 이건 관성의 법칙이죠. 관성의 원칙에 이렇게 사로잡히는 거고 이 관성은 다른 얘기를 하면 단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버릴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저는 네. 두 가지 시각 중에 전자를 택하고 그 시각대로 경제를 보려고 합니다. 네. 순환의 법칙에 근거해서 세상을 보고 경제를 보면 이런 편안함이 있어요. 극도의 공포감에서 비교적 좀 자유로울 수 있고요. 반대로 공포의 반대말은 탐욕이거든요. 네. 극도로 욕심이 나고 극도로 탐욕적일 때 비교적 조금 내려놓으려는
그런 이제 노력과 연습을 하려고 하죠. 왜? 평균에 회귀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극도로 오를 것 같으면 네. 이 순간에서는 조금 내려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정말 절망적인 자산시장의 네. 현상, 극도의 침체기에서는 네. 이게 언젠간 회복된다, 이 시기도 지나갈 것이다, 어떤 그런 평정심을 갖추는 게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 건데, 네. 최근에 이 코로나19의 문제도 네. 사실 우리가 예측하기도 힘들고 우리가 그쵸.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럴 경우에 우리가 한 가지 의지해야 될 것은 네. 이 세상이 갖고 있는, 인류사가 갖고 있는 복원력에 대해서 믿어야 되고요. 세상은 네. 비교적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의식을 의식적으로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런 공포, 그런 질병, 전염병은 항상 있어 왔는데, 그러면 거기서 끝났으면 우리가 지금 이런 대화를 그렇죠. 하고 있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 오늘 인터뷰 취소해야 되나 싶었어요. 그럼요. 네. 이게 요즘 사람 네. 만나는 거 자체가 요즘 되게 조심스러워요. 실제로 저희 이제 회사에서 이 독서 토론회를 하는데 네. 캔슬했습니다. 한 20명 모이는 모임인데, 그러니까 그건 네, 너무 많이 2번 모이는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건 마음에 편치 않잖아요. 그래서 연기를 했는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죠. 그러나 자산시장, 그리고 우리의 재테크의 입장, 특별히 위험자산, 주식을 위험자산이라고 하잖아요. 그 어떤 가격의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은 외부의 어떤 변수,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바대로 가지 않는 거에 대한 대응은 사실은 그 투자 대상의 가치, 가격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죠. 네. 그냥 외부 환경에 휩쓸리다 보면, 그런 거 몇 번 당하다 보면 이제 투자는 이제 자신이 없어지고 진저리 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난 평생 주식 안 할 거야. 네. 이렇게 되기 십상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 마음에 딱 먹고 그렇게 해야지 네. 이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투자를 한 3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을 당하면 예전에 그랬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무언가 구체적인 증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네. 이건 회복된다. 이렇게 하면서 네. 제가 갖고 있는 자산이나 제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가만히 관찰해 보는 거죠. 지금 이 대목에 이 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게 현명한 일인가, 이런 부분에서 생각해 볼 따름이지, 공포에 휩싸여서 네. 갑자기 다 팔고 또 갑자기 이제 반등 국면에서 정말 탐욕적으로 다시 채워놓고 이런 일을 반복하다 보면 이제 주식 투자를 못하게 됩니다. 저 여기서 궁금한 게 두 가지가 너무 궁금한 게, 첫 번째는 프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도 뭐 메르스라든가 여러 가지 네. 이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주가는 떨어졌을 거고 네. 결국엔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이걸 우리 모두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된 사람들 다 봤잖아요. 예. 근데 왜 또 반복을 할 것이며, 두 번째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한마디로 위기 때 주식을 사고 호황일 때는 이제 주식을 팔기 시작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건데, 네. 그럼 언제, 지금 어느 시점쯤에 주식을 다시 사야 되는 걸까요? 이럴 때는. 그 시점을 잡을 것인가부터 결정을 하셔야 돼요. 네. 내가 어느 시점에 주식을 살 것인가를 고민할 것인가를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론이 있어요. 주식을 사는 데는 시점, 경기가 만약에 바닥을 치고 올라갈 무렵, 그리고 주가지수가 이제 바닥을 잡았고 올라갈 무렵에 사면 해피하겠죠. 네. 먹을 확률이 그만큼 그러니까요. 나오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식을 사고 파는 데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어요. 네. 그 이른바 타이밍 실렉션에 대한 시기를 선택하는 일을 할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를 결정하셔야 돼요. 근데 대체로 우리가 이른바 가치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경제가 어떻고 종합주가지수가 어떻게 흘러가고 미국 나스닥이 어떻고 이런 거 잘 안 보려고 합니다. 왜? 기본적으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그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지금 주가로 나타나고 있는 가격의 괴리를 보고 투자하는 거거든요. 네. 내가 파악하건대 A 주식의 가치는 주당 10,000원입니다. 네. 근데 지금 주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이 주식의 가격은 5,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네. 사야죠. 그럼 사야 되겠죠. 네. 근데 이럴 때는 종합주가지수가 얼마냐, 또 경제가 확장 국면이냐, 수축 국면이냐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단지 내가 투자하고 있는 이 A라는 주식의 방향성과 경영에 관련된 지표들, 예를 들면 손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죠.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과연 이 방법이 정말 정답이고 네. 유일한 정말 좋은 성과를 내는 방법이냐?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무슨 소리냐? 경기가 바닥을 향해서 네. 가고 금융위기 때 IMF 때처럼 크라이시스 국면으로 가면은 아무리 가격 대비해서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라도 같이 빠진다. 그러니까 사실 경기가 순환하고 네. 경제가 순환하고 주식시장도 순환하니까 바닥에 사서 높은 가격, 높은 권역대에서 팔면 되는 게 투자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도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어디가 선이고 어디가 아니고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쁘고 어디가 100점이고 어디가 빵점이라고 저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이 두 가지 방법론 중에 그래도 중심이 되는 네. 투자의 방법을 그래도 채택해 놓고서 상호 통섭하는 그런 투자 태도를 갖는 게 좋아요.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해야 한다는 건가요? 예. 일단. 예. 나는 그러면 전자의 경우처럼 기업에 집중할 거다. 네. 아니야. 나는 기본적으로 투자 환경이라든지 경기 사이클이라든지 주가 지수의 어떤 동향이라든지 이런 마켓을 볼 것이냐. 네. 이 부분을 선택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물론 100% 전자, 100% 후자를 택하는 사람은 사실 지구상에 없을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가치 투자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바텀업 방법이라고 네. 하거든요. 밑에서부터 보는 거죠. 개별 기업 단위에서 보는 거고 이것을 이제 탑다운식으로 본다. 매크로한 경제를 보고 산업을 보고 그 다음에 주식을 본다. 이런 의미에서 탑다운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저는 한 20몇 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전자를 택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에다가 지금이 주식을 할 때인가? 주식을 할 때라면 어느 정도로 많이 해야 될 때인가를 비교적 생각하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방법을 적절히 제 기준에 맞게 섞어서 투자를 하는 건데 이걸 잘못 표현하면 원칙도 없네. 이랬다 저랬다 하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제 주변에 이 바텀업 방법에 같이 투자를 하는 분들하고 이 매크로한 환경을 먼저 보는 탑다운 방법에 순환의 주기에 맞춰서 투자하는 분들을 많이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소주를 한잔 하거나 이제 깊은 대화를 하다 보면 100% 이쪽도 없고 100% 이쪽도 없어요. 그렇지만 자기의 중심되는 투자의 방법론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는 구분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권하고 싶은 거는 본인의 성향에 비추어서 전자와 후자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어떤 경제의 변화라든지 외국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런 걸 예측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들은 그럼 탑다운 해야 되네요. 탑다운 방법을 탑다운 하시면서 이 바텀업 방법을 겸비하시면 좋은데 그런 거 말고요. 나는 마이크로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무슨 기계를 만져도 부품을 만지고 싶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주로 이제 자연계통, 사회과학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이쪽에 많이 맞는 경우가 있는데 나는 굉장히 분석적이고 이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고 싶고 이런 분들 세상 돌아가는 거에서 나는 별로 관심이 없거나 어떻게 돌아갈 건지에 대해서 알아맞추는데 별로 자신이 없다는 분들은 이 부분을 채택한 다음에 공부를 해가시면서 탑다운 방법을 조금 원용해 주시는 게 성향상은 좀 좋을 것 같더라고요.